이번 강좌에서는 그 파이썬이 지원하는 클래스 중에서 그 abstract 클래스, 우리말로는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추상 클래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드나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추상 메소드라는 것은 구현이 안 된 메소드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구현이 안 된 메소드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구현이 안 돼 있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객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객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들이 상속받아서 구현해서 사용하라는 이런 다른 클래스들의 기반이 되는 클래스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 특징들은 살펴보면은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 추상 메소드, 구현이 안 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즉 그 구현해 가지고 만약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하면 메소드가 이름이 있지만 호출하면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특성은 자신의 서브 클래스에서 구현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를 두은 어떤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서브 클래스화 시키면서 그 추상 메소드가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현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추상 클래스는 여러 다른 하나의 추상 클래스가 있다면, 이 추상 클래스가 있을 때 여러 개의 다른 클래스들이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 클래스가 여러 개, 이게 다 얘의 서브 클래스들이죠. 이 서브 클래스에 대한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이 추상 클래스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 클래스를 만들려고 할 때는 ABC라는 모듈이 있어요. Abstract Base Class라는 파이썬이 지원하는 abc.py라는 모듈이 있는데, 그 ABC 모듈로부터 ABC라는 클래스, Abstract Base Class, 이거 대문자로 다 씁니다. ABC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리고 ABC 클래스하고 Abstract Method라는 데코레이터를, 즉 펑션 데코레이터를 써야 돼요. 즉 메소드 앞에 붙이는. 그래서 이런 꼴뱅이를 붙여주고 여기다 이제 Abstract Method라는 이런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요것이 요 메소드가 Abstract Method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를 만들고자 할 때는 ABC 클래스하고 Abstract Method라는 것을 ABC 모듈로부터 임포트 해갖고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곧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ABC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ABC 모듈로부터 ABC 클래스하고 Abstract Method라는 그 펑션 데코레이터를 임포트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클래스 선언하면서 그 클래스에서 이제 상속이 아니고 하나의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그 메타 클래스라는 그 일종의 그 인수에다가 ABC 메타로 명시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이제 메타 클래스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ABC 모듈로부터 ABC 메타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Abstract Method 데코레이터는 똑같이 임포트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슈퍼 메타 클래스는 ABC 메타를 명시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ABC 모듈로부터 ABC라는 클래스하고 Abstract Method 그 데코레이터를 상속받아서 임포트해서 써라. 그래서 어떤 그 shape라는 클래스를 이제 추상화 시키려면 ABC라는 걸 상속받아서 요 area라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화 시키겠다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abstract method라는 그 데코레이터를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area가 추상 메소드가 되고 요건 추상 클래스가 돼버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ABC 대신에 ABC 메타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호출하는 방법이 다른데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요때는 ABC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메타 클래스는 ABC 메타라는 이렇게 인수의 그러니까 키워드 아기먼트로서 인수를 주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동작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만드는데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권장합니다. 이 메타 클래스라는 거는 조금 그 개념 메타 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를 만드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방법 갖고 쓰는 거 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 메타 클래스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참 간단하게 한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이제 들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요 ABC에서 요거 임포트하고 요거 하고 아니면 이제 요걸 안 하면 ABC 메타를 임포트해서 써도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mySuper라는 클래스가 ABC를 이제 상속받았죠. 이제 이게 추상 클래스라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델리기트라는 메소드를 선언해주고 여기 액션을 호출하죠. 근데 액션이 지금 없죠. 이제 이걸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주는 거죠.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서 액션 해가지고 얘는 구현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패스 해주면 돼요. 구현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패스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mySuper라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와요. 왜? 얘는 추상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객체 생성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객체 생성을 X라는 객체를 생성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입 오류다, 타입 에러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myServe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mySuper를 상속받아서 이제 패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정한 하나의 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myServe를 요건 myServe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요걸 근데 이것도 오류가 나옵니다. 왜? mySuper라는 게 추상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면 이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추상 메소드를 여기서 구현해야 되는데 구현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얘도 그 타입 에러가 나와서 그 여기 myServe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액션이 인스탄시에이션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myServe라는 거에서 mySuper를 상속받는데 액션을 구현했죠. 프린트 스팸이라는 메소드, 그 간단한 한 줄짜리로 메소드를 구현했어요. 그래서 이때 myServe 하면 오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추상 메소드를 얘가 구현을 했죠. 액션을 한 줄짜리지만 그래서 엑스트라 델리기트하고 요거 첫 호출을 하면은 얘가 액션을 호출하고 그 액션은 이거를 호출합니다. 얘가 구현한 걸. 그래서 스팸이라는 걸 찍어주죠. 무슨 이제 알겠죠? 여기 이제 추상 메소드의 기본 구성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자, 이 클래스 그 추상 메소드는 이제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이런 추상 메소드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자기 나름대로의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메소드하고 갖다 쓸 수 있는, 그리고 구현은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려고자 할 때 상당히 유용해요. 자, 그러면 이런 클래스가 가지는 그 다양한 이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클래스가 가지는 다양한 속성들은 그 보통 이제 그 언더바 2개 붙는 거 있죠. 더블 언더바 앞뒤로 이 더블 언더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init라든지 혹은 str이라든지 혹은 re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클래스 퍼슨 해가지고 클래스 퍼슨이란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 퍼슨의 어떤 속성 같은 걸 좀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치죠. 그래갖고 요렇게 다운표 2개 붙이고 이제 길 2줄 이상 넘어가면 저걸 3개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 퍼슨이란 클래스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걸 여기다가 적어 놓죠. 자, 그 다음에 init라는 함수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str이라는 함수 선언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좀 new라는 함수가 되는데 아마 처음 접해봤을 거예요. new라는 함수는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니트가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이니트가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니트는 객체의 초기화만 담당할 뿐이죠. 사실은 객체를 실제로 생성하는 건 new라는 그 더블 언더바를 가진 함수가 내장 함수가 그 객체를 생성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new라는 함수는 그 사용해 보질 않았죠. 이 new라는 그 더블 언더바를 가진 함수는 보통 베타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한 함수로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함수예요. 즉 객체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거죠. 다만 객체의 초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ini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기화가 필요 없다면 init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new라는 함수를 보면 여기서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슈퍼 슈퍼 해가지고 퍼슨에다 클래스 집어넣어서 new라는 함수를 호출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 슈퍼에 있는 new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슈퍼에 있는 new가 호출되면서 이제 그 객체가 생성되는데 걔가 init를 호출합니다. 그쪽에서. 자, 그래서 요 new는 그냥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프린트를 하면서 person이라는 거에 그 도큐멘트 문서 설명이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프린트 해보려면 person.doc이라는 그 속성 변수를 가지고 하면은 그 요거를 찍어줍니다. docstring of class person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person kim 25 해가지고 person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초기화 시키기 위해서 init가 호출되면 요 셀프는 그 원래 지금 해당 객체고 kim이 이름으로 들어가고 25가 나이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찍어보면은 아마 kim 25를 찍어요. 자, 그래갖고 이 P의 객체의 타입이 뭐냐? 타입은 뭐예요? person 타입이에요. 이게 이제 person 객체로 나올 거고 그 딕셔너리 P의 딕셔너리 p.dict 하면은 그 person이라는 객체, 즉 P라는 객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라든지 변수들을 다 딕셔너리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P의 dict하고 이제 호출하면 딕셔너리 형태로 호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인스턴스 객체의 이름을 리로 바꾸고 나이를 20으로 바꾸고 이제 바꾼 다음에 이 P를 찍어보면은 이 P라는 객체를 찍어보면 이게 인스턴스 객체에서 값을 바꿨기 때문에 인스턴스 객체에서 값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kim이 리로 바뀌고 25가 20으로 바뀌면서 이 디크트 하면서 찍습니다. 그 이제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같은 걸 그대로 실행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person.doc 해갖고 요 person.doc 찍으면 뭘 찍냐면 docstring of class person 하면서 이걸 찍죠. 즉 요거를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찍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erson 객체를 만들면서 청하고 33 해가지고 이걸 갖고 P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 객체가 있고 여기서 이제 P라는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었죠. 그때 이제 그 집어넣을 때 name은 청, 나이는 33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라는 걸 찍어보면은 자, 그래서 근데 요걸 생성할 때 보십시오. 요걸 생성할 때 요게 이렇게 호출이 되죠. new가 자동으로 호출돼 버리죠. new가 그래서 요 new가 executing 한다. 그래서 new가 자동으로 호출되고 그리고 init가 또 호출되죠. 그래서 new 쪽에서 init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init가 이 수행된 요 프린트 메시지를 찍어주죠. 요 init에 나오는 요 프린트 메시지 그 new에 있는 프린트 메시지가 찍히죠. 그래서 처음에 new가 찍히고 그다음에 init가 찍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생성 그리고 나서 요 P 객체를 찍어줍니다. 요게 이제 요 세 번째 요게 나와. 그래서 P가 뭐냐고 P를 찍어보면은 person, name은 청, age는 33 하고 찍어주죠. 자, 그 타입이 뭐냐? 타입이 뭐냐는 클래스다. 그래서 person 클래스다는 얘기죠. 클래스 객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p dict는 뭐냐 하고 찍으면
이름은 요 딕셔너리 형태, 이름은 정으로 들어가 있고 에이지는 33으로 돼 있다. 요 지금 p 객체의 그 베리어블과 메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청 33하고 찍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값을 바꿨죠. 15하고 44로. 그래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p는 이렇게 또 객체를 적어라 하면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요 정보는 어디서 찍냐면 보통 str, 요 str에서 찍힙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돌아가면 그 str 요 메소드가 동작한다고 그랬죠. 요 객체를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다라고 찍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프린트를 안 하고 그냥 객체를 찍고 리턴을 쳐버리면 REPR이 동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REPR이 선언 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름을 업데이트한 후에 보면은 요 이제 딕트를 찍어라면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네임은 청, 요 네임은 청, 에이지는 뭐 44 이래가지고 찍어주게 업데이트된 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파이썬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 속성 변수, 더블 언더바 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클래스의 어떤 속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요. 그런 것들은 혹시 추가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제 더 하면서 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